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얘기를 저희가 해봤잖아요. 기자회견 이후에도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특히 SNS, 네. 옛 트위터죠. X 여기에 기자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보고 그것도 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정책 이슈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신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뭐 상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고 아닙니다. 누가 네. 따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당연하죠. 네. 이건 이렇게 근데 장문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자주 네.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 일종의 이제 직접 소통을 하겠다 국민들과 그런 어떤 그 마음이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이게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국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늦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계세요. 아하.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뭐 벌써 8개월 됐다.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아니 8개월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벌써 8개월이 됐다. 벌써.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국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편익을 증진시키는 수 있는 네. 어떤 그거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좀 내달라.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네. X의 그 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잖아요. 뭘 바꿔야 네. 되고 예. 뭘 정상시켜야 되는지. 예. 그거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예.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네. 그 이제 민생과 관련된 거 이렇게 민생 범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어떤 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항상 입법 같은 것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입법 속도가 굉장히 늦게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행정으로 보면 네. 입법이 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맞아요. 잘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직접 빨리 해라.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네.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다.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예. 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들은 먼저 해라. 음. 먼저 하고 나중에 입법이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봐갖고는 이게 그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가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이 SNS 활동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 트위터 X를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엄지로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직접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지. 예. 그렇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쓰고 있는 네. 모습이 또 눈에 이제 선합니다. 그려지는데 그만큼 이 소통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네. 그래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아, 대통령께서도 네. 그래요. 든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X에 올리는 글들 뭐 다른 현안도 있겠지만은 네. 부동산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올라왔죠. 아유, 맞습니다. 오늘도 한 이 사설 네. 언론 보도를 링크하면서 네. 저거 예. 네. 아침에 올리셨죠. 아침에 올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이던 것인데 대비하는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뭐 이런 예. 사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자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어떤 것들은 네. 문제점을 진정하기도 하고 지적하고. 어떤 거는 네.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때는 이런 언론 보도는 상당히 네. 좋았다 이런 아하. 식으로 해서 지금 첨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 기사 하나하나를 네. 꼬집어서 어제는 저 오마이뉴스 기사를 또 링크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보도하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의지라고 해야겠죠?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그거 저는 몇 달 전서부터 이런 말씀을 저희 티타임 때나 좀 하셨는데 그래요? 이걸 티타임 직접 때? 소통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그냥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워낙 강하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거 부동산 그대로 이대로 그냥 그 폭등하는 걸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30년처럼 네. 아마 우리가 예.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표현을 망국적이라는 표현도 쓰시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게 이게 요번에 다두체타의 중과 같은 문제 그걸 네. 갖다가 2022년이죠. 그때부터 해갖고 거의 4년째 지금 맞아요. 매년 놔뒀습니다. 유예가 돼 왔던 거. 근데 이게 무슨 놈의 법 체계가 이러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으면 입법을 하든지 새 입법을 하든지 그렇죠. 네. 그냥 놓고선 계속 연장시켜주고 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계신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늘도 보니까 5,340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오르는 걸 보고 왔는데 와, 이게 아마 1년 전만 해도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아무도 못했죠. 5천을 우리가 넘어서 5,300 이제는 6천이 가까워 보이는 상황까지 왔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봐라. 네. 돈이 부동산 시장 안 가도 돈이 코스피로 간다. 네? 자본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으로 간다. 이걸 확실히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표현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지금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재테크 개인으로 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의 1순위가 이제 이제 증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태행적인 왜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묶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깔고 앉아 있는 예. 돈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좌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사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자본이죠. 그래서 그런 묶이는 자본, 네. 문제가 있는 자본을 생산적 금융 쪽으로 이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 기자회견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머니 무브라는 무브.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다.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예,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본인에 대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의 관행 네. 또 제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마 무리실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예. 어제 그 국무회의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유예 기간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예, 5월 맞아요. 9일 날 계약했고 그래서 4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네. 사실 그런 유예 기간을 정하는 거는 재경부에서 정했지만 그와 관련된 기준을 던져준 거는 대통령께서 던져준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네. 자, 이런 비정상적인 이 관행은 없애야 된다. 그렇지만 바로 시행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재경부 쪽에서 그걸 만든 거죠. 이제 유예기간을. 어쩌래도 전세 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5월 9일까지만 계약해라. 그렇지만 그 나중에 진짜 실제로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네. 등기까지 가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이상은 주는 식의 어떤 안이 바로 대통령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피해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이거 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융통성을 이제 발휘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진짜니까 이번에 만약에 팔 생각이 있으면 이번에 안 팔면은 정말 세금 더 내게 된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표현을 쓰신 게 이제 예. 후회하게 될 후회하게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를 보면은 이게 뭐 사설도 아까 봤지만은 이런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이어가고 네.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간 물러서는 모습 보였죠. 네. 부동산 문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시장에서는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서 네. 이번에도 그렇겠지. 네. 지방선거도 앞두고 그런데 이렇게 세게 계속 나가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올라와서 이렇게 뭐 웃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적죠.
어떠세요, 앵커님은? 그렇죠. 어? 부동산 이게- 아파트 막 올라가면 기분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 채 있고 막 이러면은 네. 저게 올라가면은 내가 저거 팔아서 뭐 음. 이만큼 이익 얻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텐데 최소한 1주택자까지는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거 올라오면은 세금 네. 더 내지 그럼요.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피눈물 흘린 사람이 과연 누구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풀어낼 거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법과 행정 속도 늦어서 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토론도 네. 하셨고 여러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음.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러니까 주요 민생 개혁 입법 조속 처리를 또 다짐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민생이란 이 단어를 21번인가 썼더라고요. 그만큼 네. 많이 민생을 얘기를 하면서 민생 입법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특히 매진하겠다 이 뜻을 강조했는데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당정청이 네. 힘을 또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네. 입장 이거는 분명하니까요. 음.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 국회를 통과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거. 그렇죠. 대표적인 게 또 그거 이제 관세와 관련된 한미특별법. 아, 맞아요. 그거 이번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또 시급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를 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지금 상황, 국회 네. 상황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을 티타임 때 하시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으셨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 입법에 대한 부분에 거, 대해서. 입법에 대한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늦다.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의 말씀이 예.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국회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뭐 국회 있을 때도 생각하셨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됐고 네. 그리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해봐도. 네. 법안 이것만 서민들, 돼도. 국민들, 네. 그것도 서민들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좀 이렇게 좀 특히 국회의 입법 속도에 대해서는 네.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런 문제 의식이 이제 투영돼서 당정청 간의 논의가 있을 걸로 앞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좀 더 활발해질 더 겁니다. 활발해질 네. 것 같고 어떤 법안이 빠르게 또 통과해야 되는지 네. 시급한 게 무엇인지 네. 그걸 좀 잘 정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네. 청와대 이제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들 네, 네. 뭐 집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네. 이제 제 주변의 참모들도 우리 이제 수석님은 혹시 다주택? 저는 아닙니다. 다주택 아니시군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와요. 네. 객관적으로 대답해 줄 사람은 저다. 왜?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고 네. 이제 주변에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도 이거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으려면 해라. 정책적으로 그런데 부담이 갈 거다. 그거 가지고 알고 있으려면 계시는 거고. 그 정책적으로 부담이 갈 거다. 그렇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면은 참모들한테도 아하. 팔라 이런 얘기거나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참모들이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네. 참모들이 내놓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내놨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미 내놨는데 안 팔린 경우도 있대요. 아하. 그 오늘 어떤 수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내놨다. 몇 달째 내놨는데 아하.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 확 내려갖고 내놓겠다고 다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예. 투기 목적이 아니고 이사를 가다가 또는 전세를 주거나 또는 업무 뭐 이런 걸 하다가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사정을 봐가면서 아까도 그래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5월 9일 계약만 해라 그때까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4개월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을 준 유예기간을 거죠. 준다. 네. 그래요. 혹시
주변에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참모들이나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야 이런 분은 없어요? 주변에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만약 참모들 중에서 있다면 좀 불편하고 예. 죄송한 마음을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아, 불편함 자꾸 이제 신문 방송에서 그 부분을 자꾸 막 건드리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이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딱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내가 또 정말 이익이 되는 길인가 네, 그렇습니다. 파는 게 이익인지 안 파는 게 이익인지 이거 뭐 판단하는 거죠. 각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를 빨리 할 수도 뭐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사안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내가 팔라고 뭐 팔아 언제까지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거다. 하지만 이 참모들 뭐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뭐 춘추관정도 그렇고 지금 짐을 네. 내놨다 네. 이런 얘기가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선택하는지는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